안녕하세요. 충남 온라인학교 학생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시간, 미술 시간을 함께할 천안중앙고등학교 미술교사 윤소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한국미술, 서양미술, 굉장히 다양한 시대별 미술 그림들에 대해서 살펴봤을 텐데요. 이번 시간 선생님과 함께할 수업 시간에는 그림이 아니라 문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화면을 보실까요? 어서와 온라인 학교, 행복한 우리 학교. 안녕하세요. 이런 글자들이 보이시나요? 선생님이 이번 수업을 위해 직접 써본 글자들인데요. 그럼 이런 글자들의 차이점도 함께 보이시나요? 차이점이 과연 뭘까요? 맞아요. 글자체들이 서로 다 다르게 쓰여 있지요. 이렇게 손으로 쓴 글씨들을 우리가 캘리그라피라고 합니다. 아마 캘리그라피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학생들도 아마 이번 시간이 끝나면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캘리그라피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평소에 많이 다니는 주변의 거리들을 사진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그 중에서도 다양한 상점들에 있는 간판들을 선생님이 찍어봤는데요. 자, 그럼 이런 간판들을 한 번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밥상 차려주는 집이 나왔네요. 밥상과 집이라는 글자를 강조해서 크게 썼어요. 그런 걸 보니까 이 가게는 아마 식당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핫도그 집입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평소에 좋아했던 핫도그 집의 간판을 찍어봤어요.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네, 이번에는 족발집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선생님이 찍는 가게들이 다 먹는 곳밖에 없네요. 횟집도 좀 보이고요. 횟집 위에 보면은 물고기 그림도 보이고, 그리고 공방도 보입니다. 자, 공방의 간판 글자는 먹으로 쓴 것처럼 보여요. 번진 부분도 보이고요. 자, 이렇게 간판들의 여러 글자체들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마치 손으로 쓴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이런 글자들이 바로 캘리그라피입니다. 그럼 왜 굳이 이렇게 다양한 글자체들을 사용해서 간판을 제작을 했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상점에 맞는 자신의 상점의 개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이런 캘리그라피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 거예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주말에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서 다양한 캘리그라피들을 또 찾아보았는데요. 어느 제품의 캘리그라피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열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보니까 열이라는 글자가 캘리그라피로 크게 가운데 쓰여 있는 라면인데 글자가 불타고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매운맛의 라면이겠죠. 이번에는 매우 쫀득해 보이는 과자예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는 세제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맛있는 카레도 보이네요. 실제로 이렇게 마트에서 팔고 있는 제품들의 캘리그라피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그러면 생필품에 왜 이렇게 다양한 캘리그라피들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그럼 이런 제품에 사용된 캘리그라피가 우리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제품을 선택할 때 글자체에 따라서 다른 인상과 느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어울리는 다양한 글자체들이 사용되고 있고, 이런 글자체들이 소비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제품을 선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제품 디자인에 캘리그라피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잘 인식하고 있진 않았지만 캘리그라피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었어요. 자, 이제 캘리그라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캘리그라피 하면 이 사람을 빼놓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답니다. 바로 기욤 아폴리네르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이 사람은 1900년대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한 시인인데, 피카소와 같은 예술가들과 친하게 교류하면서 새로운 글쓰기에 도전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시인임에도 나 역시 화가다 라는 말을 남기며 정형적인 글줄 위주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이미지들을 시각화하기 시작합니다. 아폴리네르는 글자와 그림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폴리네르의 시 비가 내린다예요. 자, 이 시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선생님은 이 시의 글자들이 사선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마치 후두둑 후두둑 비가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폴리네르는 시의 형태와 시의 의미가 일치되는 글쓰기의 방식을 만들어냈고, 이것을 칼리그램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럼 아폴리네르의 다른 시들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가 사랑이라는 시를 쓸 때 그 시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에펠탑, 꽃과 같은 시를 쓸 때 시는 그에 맞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글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글자 자체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요. 글자의 형태나 배열에 대해 아무도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폴리네르는 칼리그램을 통해 글자를 이용해 누구나 한눈에 알기 쉬운 형태를 만들었고, 글자도 형태적인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칼리그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아폴리네르는 시, 회화, 음악 이 3요소를 결합해서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18년 그림 같은 시인 칼리그램을 창조했습니다. 라틴어인 아름답다라는 뜻의 칼리와 글이라는 뜻의 그램을 결합해 아름다운 상형 그림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든 것이지요. 그 이후 작가들은 글자로 형태의 아름다움을 탐구하게 됐고, 칼리그램으로부터 캘리그라피, 그 다음에 타이포그래피와 같은 분야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수업의 주제인 캘리그라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캘리그라피란 손으로 그린 그림 문자라는 뜻으로 좁게는 서예를 가리키고 넓게는 활자 이외의 서체를 말합니다. 캘리그라피의 예시 작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학생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문구를 책에서 발췌해서 직접 캘리그라피로 쓴 작품들이에요. 단순해 보이지만 문구에 어울리는 글자의 형태를 찾기 위해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한 끝에
완성된 작품들이랍니다. 생애 처음 맛본 환희, 사랑이 멋대로 번졌다. 이런 작품도 보이고 벚꽃을 달림도 그 모든 것을 너와 함께 이렇게 굉장히 낭만적인 문구들도 보이죠? 어때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고 싶지 않나요? 그럼 이번에는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캘리그라피와 타이포그래피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는 문자와 관련된 디자인을 하는 것으로 글자의 모양, 크기, 글자의 간격, 여백 등을 조절해 읽기 쉽게 디자인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컴퓨터상에서 문서 작업을 할 때 예쁜 글꼴을 사용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글꼴을 디자인하는 게 바로 이 타이포그래피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다양한 글꼴들이 많이 있지요. 이렇게 타이포그래피는 좁게는 글꼴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넓게는 글자의 모양, 크기, 간격, 여백 등을 조절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미술책을 보면요. 돌아보면 보이는 조형 요소와 원리 같은 제목의 글자, 이 글자의 크기를 어떻게 할지, 그 밑에 있는 본문의 글자 모양과 크기는 어떻게 할지, 또 그에 어울리는 사진이나 그림의 배열은 어떻게 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타이포그래피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캘리그라피를 이제 직접 써보는 활동을 하기 이전에 그럼 과연 잘 쓰여진 캘리그라피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가독성이에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가인데요. 글자를 썼는데 무슨 글자인지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보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글자로 표현되는 예술이기 때문에 가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목성입니다. 눈에 잘 띄어서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스토리와 분위기를 연출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상품이나 포스터, 광고들에 적용된 캘리그라피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약 광고인데 마음 심인 한문을 사용해서 포스터를 제작을 했네요. 마음 심 문자가 마치 사람의 얼굴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요. 고운 마음에 웃는 표정, 죄송한 마음에 슬픈 표정.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그냥 한문을 정자체로 마음 심자를 썼다면 굉장히 밋밋하고 다른 광고들과의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 심이라는 글자의 가독성을 높이면서 감정까지 드러낼 수 있는 게 바로 캘리그라피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번에는 영화 포스터예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라는 영화 포스터인데 글자들의 획 사이사이에 점을 찍거나 획을 번지게 하거나 혹은 가로획을 굉장히 길게 그어서 마치 영화 포스터 앞에 남자가 흘리는 피의 일부가 글자에 튀긴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글자체만 보더라도 이 영화의 스토리가 싸움 장면이 많은 액션 영화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많이 봤을 소보루빵과 단팥빵의 이름을 캘리그라피로 이번엔 표현을 했네요. 이런 빵의 이름을 표현하고자 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소비자가 먹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캘리그라피를 통해 먹음직스럽게 연출하기 위해 통통한 획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부드럽고 동글동글한 곡선을 사용했네요. 또한 가로선이 마치 웃는 입꼬리처럼 위로 향하면서 밝은 느낌이 들도록 표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고 쓰여진 문제지의 겉표지예요. 글자체를 보면 굉장히 네모 반듯한 글꼴을 갖고 있고 획이 거칠고 굵어요. 이 획에서 우리가 굉장히 단단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집들 사이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문제집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집 풀면 너 정말 합격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죠.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반듯한 글꼴과 거친 획을 사용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크림 광고예요. 여기서 캘리그라피로 쓰여진 부분은 I am OK 부분입니다. 모델 뒤의 배경을 보면 햇빛이 비추고 있고 그 앞에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서 있는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당당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K의 끝부분을 속도감 있고 시원하게 쭉 뻗도록 표현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이제까지 우리가 영화 포스터, 책 커버, 제품 광고들이 캘리그라피에 쓰여져 있는 예시작들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어때요? 실제 내가 쓰고 있는 제품들의 캘리그라피가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활동지를 함께 볼 거예요. 활동지는 녹색 창에 에듀스 충남을 검색을 하시고 그다음에 충남 이학습터로 들어오면 충남 온라인 학교 수업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답니다. 자, 활동지를 우리 다운받아서 볼게요. 자, 활동지를 보시면 저요 할 말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2개의 책 표지가 보입니다. 이 책의 표지 제목이 서로 다른 글씨체로 되어 있죠. 왼쪽에는 캘리그라피로 표현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도둠체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각각의 글씨체가 본인한테 어떤 느낌을 주는지,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 책의 제목과 어떤 글씨체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지 자신의 생각을 활동지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북커버 디자이너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책과 어울리는 글씨체로 저요 할 말 있습니다 를 써보도록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캘리그라피,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캘리그라피들에 대해 배워봤으니까 고마운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 캘리그라피를 써보는 활동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마운 사람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혹은 같은 반 친구일 수도 있겠죠. 평소 자신이 고마운 마음을 느꼈던 대상을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평소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캘리그라피를 이렇게 써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양한 캘리그라피들이 이제 보이시나요? 이렇게 미술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답니다. 지금까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2 미술 교과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안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